최근에 암살 위협설이 제기됐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전부터 공식적으로 신변 보호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경찰 관계자가 신변 보호 종료 시점은 상황을 살펴보고 정할 예정이지만 오늘부터 이 시점부터 이재명 대표 공식적으로 신변 보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이나 방식 등은 보안상 이유로 밝히기 어렵다. 어쨌든 신변 보호는 한다 이거예요. 설 변호사님. 네.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그 혹시 제보 있으면 좀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거였죠. 저희가 그 원문 그대로 확보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 다수가 받았다는 그 문자, 위협 문자. 이게 정보사 장교 출신이 전달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럽디다라면서 제보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혹자들은 이게 단체 문자 발송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제보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은 있었는데 경찰은 결국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예방 차원에서라도 뭐 이러한 부분 등이 저는 저런 내용 등이 실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리라 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경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신변 보호를 뭐 강화하는 부분은 뭐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여권 주자라든지 뭐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이 어떤 뭐 애고되거나 아니면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변 보호를 통해서 어떤 안전하게 정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사실 이 문제가요 간단치 않은 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좀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테러 위협이란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로 거리 행진과 야밤 장외 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냈다. 이랬거든요. 이런 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이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나경원 의원,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실제 생명을 잃을 뻔한 전대미문의 암살 테러 시도를 직접 당한 피해자이고 지금도 전직 특수요원에 의한 건총 암살이라는 사상 초유의 암살 테러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테러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나경원 의원, 그 저주와 막말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테러범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라는 그런 망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에게 나오니까 나 의원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 제보가 있었다면 제보자부터 수사 의뢰했어야지. 왜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전병헌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왜 신변보호까지 요청한 민주당은 6일이나 지났는데 수사 의뢰를 안 하고 있느냐?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신변보호는 했는데 지금 수사 의뢰를 안 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병헌 세밀의 민주당 대표가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공격하려고 저런 말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오늘도 대표 비서실에 확인한 내용이지만 이번에 테러 위협과 관련된 내용 이전에도 살해 위협에 관련된 제보가 여러 차례 있었답니다. 그래서 경찰과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긴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협의를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뭐 경찰이 확인한 겁니까? 수사 의뢰도 안 했는데 경찰이 신변보호하는 겁니까? 어떻게 뭐 알고 그냥 와서 한 겁니까? 수사 의뢰는 한 거예요, 그러면? 수사 의뢰라는 것이 본인이 예.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건 모르지만 비서실은 계속해서 경찰과 협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라는 것이 꼭 무슨
접수서를 내가지고 접수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신변 보호를 위해서 경찰을 파견하지 수사 의뢰가 됐건 신고가 됐건 아무것도 없는데 민주당에서 아무런 요청도 안 하는데 경찰이 알아서 그 신변 보호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격이 아닌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9km 행진을 현역 의원들 없이 보좌진 없이 혼자 걷는다면 나경원 의원 칭찬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자작극이라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거면 객관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강부대변인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여야 대표를 향한 그런 위협들 이런 글들이 많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이제 사회부에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경찰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이번 건 뭐 러시아제 권총을 들어와가지고 707과 그 부대들이 뭐 암살 시도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는 없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호 대변인님. 네, 저도 뭐 만일의 사태라도 대비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뭐 바람직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는 좀 제 상식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좀 아쉬운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어제 경찰 브리핑에서는 경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바로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유의미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제보를 받았을 때 그 제보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냐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밝힌 내용으로만 보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뭐 정부사 출신의 누군가가 문자를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명한테.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이 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당의 지도부 몇 분한테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몇 명한테 돌리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당 전체가 움직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제보 내용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요, 저렇게 구체적인 부대 이름까지 특정해서 저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데 저 부대 이름까지 넣어서 무슨 암살하려고 한다, 오비들이 한다. 저분들 전체를 다 특정해서 사실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좀 신중하지가 못하다. 그리고 조금 더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보기에 좀 갸우뚱하는 일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